그러면 이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네. 팬데믹 되자마자 연봉 3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30%쯤 감소했어요. 연봉 3만 만 달러 달러 이하가 아, 네네네. 8만 5천 달러 이상은 1% 감소했어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았네요. 네, 심지어 작년 6월에는 연봉 8만 5천 이상은 3% 늘었어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늘었어. 늘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가능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5% 주는 동안 불가능한 사람의 일자리는 20%쯤 줄었어요. 아, 여기도 차이가 크죠. 그럼 여기에서 연봉 높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지식 노동자예요.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 네네. 과거에 우리는 생산직, 서비스직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 자동화에 대체되기가 너무 쉬워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고급 인력밖에 없는 건 거고. 아, 그렇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이번에 많이 겪었어요. 네, 팬데믹 네. 때 작년 한 해만 2억 5,500만 개 정규직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 네네네. 근데 사라진 게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계속 사라질 때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사람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딱 정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떤 인재상으로 정해졌어요? 계속 새로운 걸 따라오는 사람. 아,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서 따라잡는 네. 사람이 기업이 필요한 인재다. 왜냐하면 기업의 요즘 비즈니스가 매년 1, 2년 다르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장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빨리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어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쳐져요. 네. 이미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해줘요. 직원들한테 공부를 엄청 시키는데 예. 비싼 공부 시켜줘요. 공짜로. 어. 와, 비싼 공부를 엄청 시켜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대신 못 따라오면 나가. 아.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이래도 못 따라오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여기서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옛날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생산해서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인재한테 공부를 엄청 시킨다는 건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온 인재는 우리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대학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학의 역할, 뭐 학문 탐구만 하는 게 대학이 아니잖아요. 대학의 네네네. 대부분의 역할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건데요. 그 역할을 조금 못해요, 지금. 아, 못한 지가 사실은 꽤 됐어요. 꽤 돼서. 왜 못하는 계속- 거죠? 왜냐하면 산업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매년 네. 바뀌고 2, 3년 주기로 바뀌는데 4년간 배우면요. 네. 4년 전에 배웠던 걸 써먹을 때쯤 되면 이미 옛날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최근에 선생님이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연구했던 선생님이면 또 그때 걸 가르치면 또 한참 늦어요. 선생님들이 요즘에 가르치려면 공부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해야지 돼요.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네. 없던 걸 새로 배우는 분보다 네. 최근에 그걸 직접 전공하거나 산업계에 있던 분이 바로 대학에 들어오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30년 전 걸 공부하던 분이 최근 거 막 공부해서 따라오는 것보다는. 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존 선생님이 일자리를 조금 빼야 될 거잖아요. 교수님들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킬 거잖아요. 새로운 좋은 선생 못 들어오게. 그런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사실은. 아,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왜냐하면 돈 내는 건 학생이거든요. 아, 대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교수의 일자리와 교직원의 일자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답을. 근데 이제까지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겠지. 학생을 위한다는 얘기는 당장 여기서 배운 학생이 써먹을 게 있어서 기업들이 난 얘가 필요해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 학생을 위해서 공부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업들이 쓰겠죠. 그 맞아요. 학생을 데려가겠죠. 근데 기업들이 야 저거는 데리고 와봤자 우리가 다시 공부시키려면 또 한참 시간 걸려 이렇게 그렇지. 하면 네. 굳이 그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기업들이 보면은 공채를 포기하고 다 경력직만 쓰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른 회사 다니면서 좀 배우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채 대신 수시 채용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공채는 네. 어떤 부서에 일 시킬지 모른 채로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아, 좋은 학교 나온 애가 그래도 뭘 해도 잘하겠지였는데요. 성적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스펙 수시 위주로. 채용하게 되면 실무 중심으로 뽑아요. 그렇지. 실무 중심으로. 우리 부서에서 난 이런 역할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역할이 어. 대학 안 나도 가령 홍보 파트에서 일할 건데 나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 가지 내가 필요해. 그렇지. 얘는 사실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얘가 더 나은 거죠. 맞아.
저는 국립한국법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수능 폐지하면 한국의 노벨상 쏟아진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 수능을 폐지하라라는 이 지금 허경영 후보가 교육혁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수능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되며 그렇죠. 한 과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계속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이죠. 교육 공무원도 하고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또 평생교육에 제가 몸담아서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수능을 빨리 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폐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 청소년들이 진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자신을 짜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자살뿐만 아니라 각종 그 비행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도 이 수능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꿈과 재능을 상실한 채 입시 기계가 돼버리는 거죠. 시험 기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사육.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수능은 폐지돼야 된다. 초등학교 때도 학생들이 그냥 사교육에 빠져 있고 입시 지옥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수능이 폐지되게 되면은 또 사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다 뭐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보면은 국민 배당금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제가 시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또한 평생교육에 종사를 하시면서 우리 어떤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능 때문에 심지어는 유치원 때도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향하여 많은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유아교육 관련된 그러한 책도 많이 집필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유아기 때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이 중요한데 사회가 그냥 학벌주의로 가고 수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부모들이 학습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학습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논다라는 것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빵맨이 됩시다 하면 호빵맨 이렇게 호빵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호빵맨이 됩시다. 호빵맨. 잘했어요. 또 자, 우리가 예쁜 꽃이 됩시다면 예쁜 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쁜 꽃이 됩시다. 예쁜 꽃. 잘했어요. 호빵맨 2번 합시다. 호빵맨. 호빵맨. 예쁜 꽃 3번 합시다. 예쁜 꽃. 예쁜 꽃. 예쁜 꽃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활동 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그게 인지예요. 인지. 그리고 정서가 있죠. 그거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억. 인간의 기억이 있으니까 호빵맨이든 예쁜 꽃이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지, 정서,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언어가 있죠. 언어. 제 말이 들어와 있죠. 언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정서, 기억, 언어, 행동이 다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친구들과 함께 하면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성. 그러니까
인간이 총체적으로 발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놀이인 거예요. 놀이. 그래서 놀이는 모유처럼 발달의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이는 우유처럼 발달의 완전 식품이다. 그런데 놀이를 주지 않고 유아기 때부터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지는 발달됐는데 정서는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양심의 뇌가 없는 그러한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예?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제가 좀 막 가르쳤어요. 진짜로. 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대통령이 된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된대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진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초적 발달이 잘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학습만 강조하니까 인지는 발달됐는데 감성이라든지 인성은 발달이 안 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코패스, 요즘에 노원 그 새 모자를 살해한 그 사이코패스, 아주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예?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소시오패스들, 또 사이코패스들, 정말 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 또 이런 아주 강한 이기적인 인간들, 나르시시스트 같은 이러한 인간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시오패스라든지 노원 새 모녀 그 살해 사건을 보면 무섭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고 저처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학력은 자기 능력이고, 그리고 진짜 뭐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지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을 자기 분야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라면을 만들면서 그 라면 속에서 철학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인생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속에서 우주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를.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새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열매가 하고 이 바람과 공기와 물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와 상호작용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그게 바로 큰 깨달음이고 그것이 자연이 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슨 학벌주의를 만들어 놔갖고 학사, 석사, 박사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가. 제가 이제 세뇌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폐지하면은 대한민국에 노벨상이 쏟아집니다. 이래도 수능 폐지 안 하겠습니까?